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자, 아주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매년 3,600명 이상이 아무도 모르게 삶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중 절반 이상이 50대, 60대 남자라는 겁니다. 왜 이런 고독사가 50대, 60대 중장년층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뉴스입니다. 고독사 3,600명, 2명 중 1명은요, 5, 60대 남성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매년 100명 중 1명은 고독사. 삶을 마감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굉장히 높은 거죠. 100명 중에 1명이 사망 원인이 고독사라고 합니다. 5, 60대 남성 약 50% 차지. 여기 보시면요, 고독사 발생률이 5년 사이에 무려 4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쓸쓸한 죽음, 고독사 2명 중 1명은 5, 60대 남성, 여성보다 사회적 단절감 크게 느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게 됐어요. 이혼이든 사별이든 내가 혼자 살게 됐을 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무도 반겨줄 사람이 없고, 또 하루 종일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또 저녁에는 텅 빈 식탁 앞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TV를 봅니다. 자, 처음엔 좀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외로움이 커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결국 주변 사람들과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놀랍게도 이미 많은 50, 60대 남성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 현실, 또 이 원인, 그리고 해결책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혹시 고독사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고독사는요, 가족이나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채 혼자 생을 마감하는 걸 이제 뜻합니다. 자, 지난해만 해도요, 무려 3,600명이 넘게 고독사로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요, 성별 그리고 나이별 고독사 발생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파란색이 남자고요, 오른쪽이 여자입니다. 딱 봐도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많죠. 자, 그리고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이대에서 어느 나이대가 고독사가 가장 많죠? 네, 50대입니다. 2등은 60대. 그리고 남녀를 비교해보면 50대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무려 10배 이상 많습니다. 자, 50대, 60대 남성 왜 가장 위험할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남자입니다. 은퇴를 했어요. 사별이든 이혼이든 혼자 사는 남자입니다. 자, 그러면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사회적 역할이 없죠. 회사에서는 동료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끊기게 되고, 또 하루 종일 연락할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엔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 한구석이 점점 허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문제도 있죠. 은퇴 후에 고정적인 수입이 줄고, 또 재취업을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또 창업을 시도해도 참 힘듭니다. 자, 그러다 보면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마저 잃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쌓이고 마음의 여유는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혼자 지내다 보면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죠. 가족과의 관계마저 단절되고 나면 정말 혼자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로움은 깊어지고 결국 심리적 좌절감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통계로 보는 중년 남성 고독사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3년 기준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50대, 60대가 무려 5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2017년에는요 45.3%였는데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좀 전에 보셨듯이 50대 남성은 무려 여성보다 10배 이상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독사는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장년 남성들의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전체 고독사 사망자 84%가 남성이라고 합니다. 여성보다 무려 5배 이상 많고요, 50대에서는 무려 10배 이상 많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많은 50대, 60대 남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50대, 60대 남성들이 고독사에 취약한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경제적 어려움과 은퇴 후 불안입니다. 자, 50대 정도 되면 은퇴를 맞이하는 시기죠. 하지만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문제는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재취업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걸림돌이 됩니다. 자, 창업을 합니다.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때문에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경제적으로 빈곤에 시달리고, 또 이는 심리적 좌절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회적 고립입니다. 남성은 여성과 달리 직장 생활에서 이루어진 인간관계가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런데 직장에서 나오게 되면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인간관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하게 되죠. 자, 가족과의 관계마저 단절되면 완전히 혼자가 되죠. 특히 이혼 또는 사별을 하게 되면
그 고립감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몇 명하고 대화를 나누십니까? 자, 대화가 없는 삶, 생각보다 빠르게 외로움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건강 문제, 또 일상 관리의 미숙입니다. 중년의 남성, 건강관리나 가사 노동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혼자 살게 되면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기가 힘들어요. 또 혼자 살다 보니 나태하게 되죠. 운동 부족 때문에 건강도 안 좋아집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가진 경우 혼자서는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자, 이것은 결국 신체적, 정신적 고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건강관리, 일상생활을 스스로 잘 유지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심리적 좌절감, 그리고 도움 요청의 어려움입니다. 자,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외부에 털어놓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저도 그래요. 자존심 때문이죠. 결국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은 고립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는 강해야 한다, 이런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정신건강 문제가 있어도 이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결국 고독사를 더 가까이 부르는 원인이 된다고 하네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5, 60대 남성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회적 고립, 또 건강 악화, 그리고 심리적 좌절,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고독사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게 바로 5, 60대 남성들이라고 합니다. 외로움, 고독, 또 고독사,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하기입니다. 일하기.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보겠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사르데나 세계적인 장수 지역인데요. 자, 이 지역 노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매일 와인을 마신다. 두 번째, 평생 일을 계속한다. 세 번째, 채식주의자다. 자, 답이 뭘까요? 놀랍게도 답은 평생 일을 계속한다입니다. 자, 이 지역의 노인들은요, 은퇴 개념 없이 평생 자신의 페이스대로 일을 계속합니다. 농사를 짓거나 자신의 체력에 맞는 일을 하거나 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평생 일을 했는데 또 일을 하라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일은요, 단순히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닙니다. 자, 인간에게 일이란 단순히 수입 이상의 의미가 있죠. 일은 우리에게 목적의식, 또 정체성, 또 소속감을 줍니다. 은퇴 후 갑자기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면요,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일은요, 취미생활입니다. 취미생활. 자, 취미는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자,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이 조사를 했습니다. 취미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감이 48%나 낮고요, 인지기능 저하 위험도 32%나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취미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일은요,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 자, 미국 미시건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이 4년 더 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봉사활동은요, 일단 신체적인 활동을 하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그런 기분 때문에 내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친구는요, 퇴직 후에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말벗 봉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역에서 노인복지관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 있다고, 학생들의 진심 어린 감사 또 웃음이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로움 해결책 세 가지. 이 중에 하나만 하셔도 상당 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 평생 동안 일하기. 두 번째, 취미생활 갖기. 마지막 세 번째는 봉사활동하기. 자,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일은 당신의 자신감을, 취미는 당신의 행복을, 봉사는 당신의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 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